자녀분 진짜 제가 높아실에서 말씀드리는데, 에이 설마 그 1억 그 지원 받기 위해서 빨리 그 엄마 아빠 집 팔고 그 시골 촌집 사고 남는 돈 우리 결혼 자금 1억씩만 지원해줘. 에이 그건 아니겠지. 에이 그건 인간도 아니야. 오랜만에 상담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몇 달 전에 이제 오셔가지고 저랑 상담을 받으신 60대 중반의 청춘이죠. 60대 부부. 아직까지 뭐 노인이라고 하기는 전혀 제가 외면상 두 분을 봤을 때는 전혀 60대로 보이지 않았던 젊게 사시는 분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이제 은퇴하시고 부부가 대구의 더모동 옆에 보면 만촌동이라고 있거든요. 만촌동에 거기에 작은 상가 이런 주택, 상가주택이라고 그러죠. 상가주택을 보유하신 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와이프분이죠. 와이프분이 약간 건강적으로 엄청 막 부치병 이런 건 아닌데 약간은 쇠약해지시다 보니까 도시, 여기 만촌동 너무 복잡하고 차들도 너무 많고 특히 막 거기 막 학원가가 많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막 복잡복잡 이런 거 싫다. 이제는 이제 좀 조용한 시골이나 전원주택 여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다 보니까 자녀가 두 분 있다 하더라고요. 그 자녀분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알고 있는데 시골에, 너무 먼 시골도 그렇죠. 그래서 경북 이 만촌동 기준으로 편도 30분 정도 걸리는 경북 지역의 전원주택을 좀 좀 봐주시고 소개를 해주실 분이 있어서 최근에 다녀오시고 이제 오신 거죠. 다행히도 계약을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왔는데 이분 얘기로는 여기에서 나랑 내 와이프 그러니까 노년에 은퇴하고 여기서 지내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다 그냥 잔디, 깔끔하게 관리된 잔디고 그 건물도 최근에 리모델링 한 것 같다 하더라고요. 내부에 갔는데 안에 막 예쁘게 다 돼 있고 에어컨도 있고 안에 막 현대식으로 딱 싱크대부터 해서 막 리모델링 다 돼 있으니까 너무 예쁘더라. 여기서 살면 좋은 공기 마시면서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이 상가주택을 보유를 하고 계셨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또 하필 또 그 근방에 그런 상가주택을 사서 좀 수리를 해서 요거를 월세 수익형으로 제대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라고 또 그 근처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시길래 이거를 내놓고 이걸 팔고 그 돈으로 이제 저쪽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내 와이프랑 같이 우리가 부부가 살면 안 되겠나. 만촌동에 있는 상가주택이 작은 상가가 2개 1층에 딸려 있고 위에는 임대를 주고 있고 위에 이제 이분들이 주인세대 살고 거주하시면서 하는데 여기가 위치가 좋더라고요. 지하철역하고도 가깝고 주변에 또 상가 밀집 지역이고. 이분들이 처음에 매수했을 때 대출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갚아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 투자자가 아닙니다. 여러 무예물이 있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집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대출 계속 갚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전에 대출을 이분이 다 갚아서 없는 상황. 도시를 떠나서 자연에서 시골에 살고 텃밭 가꾸면서 살면 나중에 우리 그 자녀 있죠. 둘이가 결혼은 둘 다 안 했는데 직장인이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 애들이 결혼을 하면 손자가 생길 거죠. 손자가 생기면 놀러 와가지고 자연에서 놀고 텃밭 같은 것을 이렇게 체험해주면 좋겠다. 이런 장밋빛 미래를 쫙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필 또 그 타이밍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집 자체가 이 만촌동에 있는 상가주택이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쳐달라, 뭐가 좀 고장났다 이런 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나 2개 있는 상가 중에서 하나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가 몇 달 전에 나가시고 아직 공실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요거 애물단지로 보이네. 요거 팔고 예쁜 저 시골에 전원주택 가서 살면서 거기 공기 좋은 데서 살면 우리 와이프도 건강에 좀 회복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설명이었죠. 이 말씀을 듣고 그 딱 순간에 들었던 질문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분을 미리 설문을 받고 제가 오신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것들을 쫙 적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폭풍 질문 드렸는데 이분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이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녀분 2명 있다 그랬는데 그 2분 중에 한 명이 어떻게 그 시골에 있는 부동산을 뭐 어떻게 알게 된지 저는 모르죠. 그분이 어떻게 뭐 자녀가 아는 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줘서 그걸 보러 전원주택을 보고 왔다고 했죠. 근데 혹시나 그 자녀분은 결혼하기 전이라고 제가 방금 알았고 그걸 대해서 혹시나 결혼 자금이 결혼할 때 좀 보태달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냐. 나중에 결혼을 할 때쯤에 둘 다 이제 그 건물이 있다 보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큰 거 한 장만 좀 보태달라. 큰 거 한 장 여러분 얼마입니까? 100만원, 100만원 말고 1억씩 좀 보태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분 있죠. 오신 이 두 분, 부부의 자금, 자산,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나 또 다른 게 있는지 그 자산 현황에 대해서 자녀분이 알고 있나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한 50%는 제가 뭐 두 분이 말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비상금 쪽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고, 제가 주식이나 이런 게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또 시골이나 전원 생활을 해보신 적 있냐, 내려가서 텃밭 가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내려가셔가지고 아직 100세 인생이죠. 아직 뭐 30년 더 사실 수도 있는데, 내려가셔가지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서, 특히나 밥벌이라 그러나요? 노동, 근로소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시골 내려간 데서 돈 안 드는 거 아니죠. 거기 가서 뭐 내가 뭐 저기 산에 있는 거 내가 풀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식비나 거기 있는 관리비 다 들어가는 거죠. 거기 특히나 보일러 자체가 요즘에는 거기는 그까지는 가스보일러 안 들어가죠. 다 기름 보일러거든. 기름 보일러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그 현금이 어차피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매물, 그러니까 그 전원주택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매물은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그리고 내가 몇 년 뒤에 혹시나 이것을 아파트처럼 뭐 매도하면 다른 매수자가 와서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못 팔 수도 있다. 평생 가지고 가야 될지도 모른다. 매도 안 될 확률도 높고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이번에 처음 보고 온 거죠. 그런 매물을 많이 보시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개만 보지 말고, 진짜 내가 전원주택을 가실 거라면 이거 말고 여유를 가지시고, 당장 지금 막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막 뒤에서 누가 막 칼 들고 협박하는 상황이 아니죠. 야, 이거 팔고 빨리, 야, 너 가, 빨리 전원주택으로 가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시간 될 때 뭐 좋은 매물 나왔다 그러면 여행 삼아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하셔도 많은 것을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말이 전원생활이고 행복한 자연과 함께 뭐 어쩌고 저쩌고지,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 있는 주택이 손이 여간 많이 가는 게 아니다. 두 분 또 연세도 있으신데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막 물 새고 오래되고 막 교체해야 되고 보수해줘야 되고 잔디도 깎아야 되고, 막 대도시처럼 주변에 막 상가나 뭐 물건 살 수 있는 게 바로바로 다해서 막 근처에 있고 이런 게 아니죠. 막 차 타고 막 몇십 분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구할 수 있는 것도 막 엄청 오래 걸리고, 막 쿠팡도 오래 막 바로바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막 이거 막 수리한다고 막 내 막 에너지 체력 다 쏟아가지고 막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을 해보셨냐니까 또 생각 안 해봤다고 하는 거죠. 핵심은 연세가 있을수록 대도시에, 왜? 병원과 의료 시스템, 약국 특히 이런 데가 대도시에 있죠. 굳이 왜 근데 시골로 가시냐?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제가 자녀분들 특히나 둘 다 결혼 전이고, 제가 1억 정도 보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건 솔직히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니 둘 다 직장 잘 다니고 이때까지 잘 키워줬고 말이죠. 그럼 됐지. 뭐 결혼해가지고 뭐 결혼 자금도 보태줘야 되고, 그런 거는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어쩔 수 없다 얘기하셔라. 그 상가주택은 그러니까 너희 아빠 엄마 우리의 최후의 노후 자금이자 보루다. 최후의 보루. 여기 누독 들이지 말고, 뭐 나중에 뭐 애 낳아가지고 뭐 한 번씩 도와주는 거 있죠. 뭐 내가 뭐 너희들 어디 뭐 특히나 따님이 있으신데 야가 나중에 애를 낳는데 산후조리원에 간다. 만약에 그거 뭐 그런 거 내가 뭐 보태줄게. 또 뭐 손녀 손자가 낳았는데 애들 뭐 교육비라든지 한 번씩 내가 용돈 삼아 주는 건 내가 줄 텐데, 너희들 결혼할 때 억 단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 서로 독립을 해야지만, 나도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꼭 하라 말씀 제가 드렸는데, 나도 나중에 은퇴를 하고 너희들에게 손 안 벌리지 않느냐. 내가 지금 능력도 없고 건물도 없으면 너희들한테 야 엄마 아빠 돈이 없으니까 매달 100만 원씩만 너희들 해서 합쳐서 돈 좀 용돈으로 달라 했을 때, 자녀분들이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냐. 반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달라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다 키워줬고, 너희들 알아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는데 내가 뭐 그까지 다 보태줘야 되냐. 그건 아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살아야지만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꼭 제가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이 건물을, 만천동에 있는 상가주택을 좀 노후가 됐기 때문에 누가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임대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 그랬죠. 정 이 건물 관리가 힘들면 좋은 금액에 매도를 하시고, 저는 시골 가지 마시고 아파트로, 대도시에 아파트, 대구에 핵심지에 아파트로 가시면 좋겠다. 물론 평수를 줄여서요. 그리고 실거주 하시면서 그 아파트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사시면서 주택연금 가입하면 되잖아요. 제가 주기장창 말씀, 주택연금 가입하셔가지고 그거 플러스 두 분이 연금 받으시죠. 국민연금 합쳐가지고 그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 월 두 분의 생활비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그러니까 시골 갈 이유도 없을 듯한데, 그 시골 그 펜션 이런 게 뭐 전원주택 펜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뭐 촌집이라든지 그런 작은 이런 주택을 매수를 해서 그런 에어비앤비를 돌린다거나 민박업을 하는, 그러니까 월세 수익형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용도가 아닌 이상해야, 내가 굳이 그것을 내가 사가지고 그렇게 내가
실고중으로 내가 그것을 애물단지를, 그게 진짜 애물단지, 살 필요 없다. 저는 강조를 드렸습니다. 정 그런 데 가고 싶으면 에어비앤비, 한 달 살기 어플 있죠. 특히 뭐 33M2 이런 거 있습니다. 한 번씩 공기 좋은데 한 번씩 놀러 다녀오시면 된다. 그러니까 한 번씩 하루씩 가시거나 1박을 하시거나 시간이 많으시면 한 달 살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달 살기로 갔다 오셔라. 굳이 그러니까 내 소유나 내 명의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그 시골에 촌에 있는 집을 명의 변경, 그렇게 갈아타기 하는 거 없습니다. 이게 갈아타기는 쉽게 하면 이분들이 투자자도 아니고 이 집 하나 있는데 이걸 팔고 더 상급지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 시골로 촌으로 갈아타기 할 이유는 단 1도 없다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차갑지만 냉정하게 이 자산은 우리의 자산, 너희들에게 내가 부담을 나중에 내가 용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말라. 한 번씩 필요할 때 돈 삼아 줄게. 이 건물은 우리 부부, 너희 엄마 아빠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선을 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선을 확실하게 그어둬라라고 말씀드렸고, 이분은 제 말씀을 듣고 아마 제 말씀이 아마 객관적으로 봐도 그분들에게 해줄 입장에서도 봐도 그래 한 번씩 그래 놀러 다녀오자. 거기를 내가 굳이 사가지고 막 내가 내 소유로 명의를 가져올 필요는 없겠다라고 두 분이 웃으면서 제 매장을 나가셨는데, 아마 자식들에게 설득당하지 않고 우리가 그때 원했던 협의된 의견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아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실제 상담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대구도 공기 좋거든요. 멀리 가시지 말고, 대구도 뭐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중국 뭐 서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미세먼지가 약한 것도 막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가지 말고, 대구 만천동에서도 옆으로 좀만 가면 촌 뭐 이게 많거든요. 거기에 펜션에 1박 2일 한번 놀러 다녀오시고, 아니면 정 그러면 한 달 살기 한번 그런 집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시고 나서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현실성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면서 영상을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식, 자녀분들 진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에이 설마 그 1억 그 지원받기 위해서 빨리 그 엄마 아빠 집 팔고 그 시골 촌집 사고 남는 돈 우리 결혼자금 1억씩만 지원해줘. 에이 그건 아니겠지. 에이 그건 인간도 아니야.